자, 인공지능의 역사는 짧게 보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6, 70년밖에 되질 않아요. 1956년에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에서 미국의 수학자들, 정보과학자들, 컴퓨터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논의의 출발이었어요. 얼마 안 됐죠. 1956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의 단계로 쭉 거치게 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2016년 기억나시죠? 구글 딥마인드하고 이세돌 구단 대결. 어떻게 됐어요?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근데 이런 컨스피러스가 있죠. 그 한 번이 과연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까? 바둑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이 뭐 당연히 이겼지. 뭔 얘기하고 있냐. 저한테 챌린지를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컨스피러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설에는 5번을 스트레이트로 이기면 인간들이 엄청난 공포감이 이 인공지능의 R&D나 이런 쪽을 오히려 강하게 견제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컴퓨팅 파워를 좀 떨어뜨렸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 구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담론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인간하고 바둑을 둬서 경쟁이 안 될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이미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거는 그나마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예. 그러니 그런 컨스피러시의 이상한 모략론도 나오고 그러는 거고요. 예.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 한 수, 인간만의 한 수. 그게 없다면 우리는 너무 슬프겠죠, 또 사실. 그죠? 인간만의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결정적 한 수를 만들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쩌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인간하고 똑같은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요 때까지를 언제 도달할 거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개선시킨다는 크로스오버는 언제가 될 거냐. 이 크로스오버만 넘어서면 제가 보기엔 날아갈 것 같아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 인공지능 R&D를 지금처럼 그냥 둬도 될까? 저거를 어떤 특정 회사 내지는 특정 국가가 소유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거는 우리 전 인류가 저 부분을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거버넌스 문제. 예.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히 초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핵을 관리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아마 유사한 정도의 심각성과 진지함으로 분명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뭘 먹고 살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뭘 먹고 살까?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려면요. 여러분 컴퓨터 과학자, 뇌과학자, 인지과학자 이런 사람들만 키운다고 되질 않아요. 인공지능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를 풍부하게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보면 빅데이터를 하는 전문적인 회사가 있나?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회사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한다는 제대로 하는 기업 이름을 대라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를 칭찬을 해야 될지. 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아무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자들을 키워내고 뭐 엄청난 R&D를 쏟아부어도요. 결국 그 산업은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세상에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거, 이건 기본도 아니고요. 생산 및 프로세스 효율성, 그렇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같은 데들은 모든 자신들이 만든 기계장치에 전부 센서들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서 공장의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불량품률을 떨어뜨리고 납기 내의 생산이 딱딱 이루어지게 컨트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 하고 있어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영혁신 우수성 담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컴퍼니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HIPPO라고 해요. HIPPO.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Highest Paid Person.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경험 많고 아마 석세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을 회사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시켜라. 컨설팅 컴퍼니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긍심이 강해요. 야, 내가 몇 년도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 회사를 일군 게 누군데? 나의 직관을 믿어. 내가 그 직관 하나로 내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이러면 회사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뭘 믿어라? 데이터를 믿어라. 데이터 분석한 거를 그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도요. 야, 빅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마케팅을 사람이 마케팅을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빅데이터가 마케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위기관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 이 하우스 오브 카즈, 넷플릭스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소위 넷플릭스를 기사회생시킨 이 드라마는 철저하게 빅데이터가 기획한 드라마입니다. 헐리우드하고 넷플릭스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왜? 헐리우드에 벌어들이는 매출의 30%를 소위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 스토어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때문에 블록버스터가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야 30% 매출이 날라갔으니까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해가지고 넷플릭스한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급했던 소위 저작권료를 10배나 올린 거예요. 10배나. 넷플릭스의 주가 완전 곤두박질 치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때 결심을 한 거죠. 헐리우드에만 의존해서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런데 헐리우드하고 전쟁 중인데 어디 헐리우드에서 경험 있는 프로듀서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들여다봅니다. 꾸준하게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는 뭘까? 미국에서 만든 거 말고 BBC에서 보니까 몇 개가 잡혀요. 그중에서 스토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거 골라보니까 하우스 오브 카즈라는 BBC의 웰메이드 드라마가 스토리텔링이 참 좋아요. 없는 게 없어. 권력, 야망, 사랑, 뭐 등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여기 다 있어요. 오케이. 자, 시나리오 이 정도 됐고 그럼 누굴 주인공으로 할까? 다시 데이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많이 본 사람들, 이 본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 아, 여기 있다. 네.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 누가 감독하면 좋을까? 두 개의 또 공통점을 놓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화의 감독.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빅데이터가 컨텐츠도 기획하는 세상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1등 외교관이죠. BTS. 제가 강의 오기 전에 지난주에 BTS에 대해서 전 세계 BTS 팬들이 어떻게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소셜 네트워킹 분석을 해서 만든 전 세계 BTS 팬들의 소셜 네트워킹 맵이에요. 이런 걸 해보면 누가 제일 중심에 있어서 어떤 얘기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 얘기가 어떤 그룹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걸 해야지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소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사실 취업 안 된 4학년들 또 직장에 다니지만 시원치 않아서 좀 전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소셜 빅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3주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제가
BTS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걸 통해서 위기관리도 하고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새로운 제품도 기획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만 이런 것들을 못 쓰게 꽁꽁 얽혀매 있고, 그렇죠? 우리의 경쟁국들은 뭐 완전히 무장해제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벤처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BM이 만들어지고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 고민들이 있는 거죠.